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쇼핑몰 팔아요닷컴. 오늘은 자유한국당 박기조 대전시당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쇼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고정 코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긴장됩니다. 예. 좋은 시간 해주시고 네. 팩트와 네. 합리적인 질문과 합리적인 답변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대표님께서 세 가지 꼭지를 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요. 뭐니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금 당내 당무감사를 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또는 최근에 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박기조 사무처장님 처음 네, 뵀는데 네. 굉장히 핸섬하세요.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처장님에 대해서 예.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간에 뭐 맞습니다. 예. 정치적인 어떤 네. 이력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셨죠? 본인 소개 좀 한번 우리 해보세요. 교수님 말씀대로 박기조 하면 몰라요. 진짜. 예. 오늘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박기조라는 사람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고요. 네. 사실 저는 알려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95년도에 이 정치권에 발을 좀 들여놔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로 따진다면은 국회의원을 네. 따지면 중견 정치인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데요. 네. 근데 일반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 있으면서 네네. 정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인들 구체적으로 직함을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 이제 직업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까지 머물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기타란입니다. 기타란이니까. 이제 사무처 당직자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95년도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모 대학교의 도서관에 이런 이제 광고 카피가 좀 나왔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젊은 정치 PD를 모집합니다. 근데 정치 PD라는 부분에 확 이게 이제 꽂혔습니다. PD란 단어에. 네, 아시지만 이제 정치 PD라는 게 네. 기획 좋은 연출. 배우자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걸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배우자가 잘 빛나서 시청자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상품이 좋은 네네.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이제 사무처 당직자인데 그런 거를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 또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PD는 국회의원이죠. 본인이 연출, 기획, 출연 다. 전공 자체를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면서 네네. 관심이 있으셨다가 이제 네네. 그런 광고를 맞습니다. 보시고 예.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95년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95년도에 정치권에 들어갔지만은 실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과정에 네. 전액과를 입학을 하면서 정치 또는 정치학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 전역과 출신이 다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갑니다. 근데 저같이 전공을 살려서 간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에 그 대덕구청장 그 출마도 네네. 한번 하셨고 네. 예비에서 떨어지셨죠.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다가 아픈 데를 꼭 찔러시네. 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역임하시고 네. 어찌됐든 지금 보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지역 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정치 활동을 하신 것만은 틀림없네요. 네. 좋습니다. 어차피 뭐 다음에 또 나오시면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고요. 오늘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 그 24일이네요. 24일 네. 천안에서 그 한국당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연석회의가 개최될 때 당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도 예. 좀 뜨거운 감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예상이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밋밋하고 재미없게 좀 끝난 연석회의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천안 우정연수원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했는데 말씀하다시피 그날 연석회의를 통해서 당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또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언론의 예상과 달리 밋밋하게 이제 네. 끝났습니다. 앞서 우리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좀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네. 이에 대해서 여론을 좀 가볍게 좀 떠보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당 대표 등 우리 지도부라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네. 문제를 좀 꺼내면 오히려 당내 지금 화합, 좀 단합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데 좀 이게 대해서 좀 분위기가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들 좀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정작 이날 행사에서는 전혀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는데 때가 아니다. 아직은 좀 그렇죠. 단합이나 화합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죄라든지 네, 분명한 이제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아마 할 거라 보는데 지난주에 국회의원 연석회에서는 그런 흐름에 약간은 조금 대표께서 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당을 장악을 못 하신 거죠? 당을 장악을 못했나요? 홍준표 대표께서? 옛날 야당 대표로서 리더십하고 현재는 많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 제왕적 대표, 제왕적 총재라고 해서 네. 대표나 총재의 어떤 한마디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돌아가지만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좀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게 이 대표로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단합으로 가는 좀 너무 꾸미시는데요. 마사지를 너무 잘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찌됐든 네. 좀 말씀하시기 애매하니까 그럼 박근혜 네네.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뭐 그렇게 넘어갔다 치고 네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네네. 아주 뭐 이분이 처음에 딱 혁신위원장 됐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혁신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인적 쇄신, 인적 네. 청산 이 부분도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뭐 거의 뭐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서요? 네네. 예. 저도 좀 의외했습니다. 예. 사실 첫째 날 열띤 토론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날 뭔가 좀 국민들이 좀 느끼기에 네. 좀 핫한 그런 내용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첫날 군임 토의도 그렇고 군임 토의 끝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대전 충남북 우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별도로 모여서 네.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뭐 간담회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네.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리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좀 역력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석춘 위원장이 좀 개혁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좀 너무너무 분명하고 네.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에서 얼마만큼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걸 이제 수용하고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좀 의문점을 좀 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는 선택하느냐 아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희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혁신위원회가 몇 번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좀 용두사미로 끝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국회의원들은 네,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뭐 지금 당장 피 볼 일 없죠. 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의원들하고 단체장일 텐데 네. 어찌됐든 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대전 같은 경우도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인적 쇄신을 위한 네. 그 로드맵은 지금 설정을 해야 예, 될 예.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좀 젊은 층들을 뭐 좀 이렇게 많이 좀 수혈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나요? 대강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앙당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나 또 최근에 그 이은권 위원장 등 네. 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 쇄신 의지는 좀 정확하게 밝힌 바 있고요.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이제 15일 날그 여의도 당사에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우리 지역에 내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뭐냐면은 예. 그동안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천 방식은 경선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 네. 또는 이제 대의원들이 상향식. 예, 투표하는 그런 네. 소위 말하는 상향식 경선을 통한 것이 원칙이었고 아주 제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전략 공천. 전략 공천했는데 이게 유석춘 위원장은 지난번 총선에서 경선 때문에 선거에 졌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 선거에서는 전략 공천을 한다. 네. 경선을 지향한다. 이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내년 출마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빅뉴스였습니다. 과연 이게 내용이 사실이냐, 예.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당으로 전화도 오고 어떤 분들은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전략 분들은- 공천이 잘못하면 낙하산이라든가 네네, 어떤 내 사람 분들은 꽂아넣기가 환영하는 되잖아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큰 방향은 유석춘 혁신위원장 또 대표 또 대전 시당을 총괄하는 또 이은권 위원장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발언에서 전략 공천에 대한 큰 흐름은 이게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략 공천하고 경선은 그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좀 반영을 하고 또 밑에 여론을 이렇게 잘 수렴을 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은 또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늘 이 후유증이 좀 따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패자가 승복을 잘 안 합니다. 본선에 들어가면은 같이 손 붙잡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친박연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예.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전략 공천은 고도의 어떤 이제 정치 행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여러 상황을 면밀하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략 공천이 경선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심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유석진 위원장이 그날 발표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이런 걸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략 공천을 해서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이런 사천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천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 공천이라는 부분이 고도의 이제 정치 행위,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한다면 전제가 된다면은 경선보다는 상당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 공천이라는 부분을 장점을 다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혁신위에서 좋은 안이 나올 테고 잘 못하면 뭐 징계할 수 있나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당 대표 뭐 여야가 다 공이 대선은 뭐 더 말할 나였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면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물러난 사람 있었나요? 그럼요. 물론은 혹시라도 났지만 바로 복귀를 하죠 네. 다들. 아니 근데 정치에서 퇴진하는 게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 네. 뭐 혹시라도 그런 사심이 개입됐다면은 예. 그거는 아마 이번에서는 아마 그게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그 신뢰가 높으신데요. 아니 혁신 위원장에 대한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네. 우리 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공천 또는 당을 이렇게 쇄신하는 공천을 하려면은 전략 공천일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네네. 일단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시장 후보라든가 5개 구청장 후보에 대한 좀 윤곽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선 패배 이후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 따라서 일부 좀 인물난을 좀 겪고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재풀이 좀 넓고 좀 두텁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과거에 야당 10년 할 때도 인물난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로부터 문을 좀 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 네네. 인물란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여당보다는 조금 좀 사람 찾기는 좀 어렵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인물들 좀 발굴하려고 이번에 뭐 정치대학원이라든가 정치 아카데미 9월에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예. 아마 민주당은 이제 개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뭐 대박 났다고 그러던데. 네네. 예. 뭐 50명 모집에 지금 한 네네. 80명 정도 왔다고 그러던데.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9월 아마 셋째 주 정도면은 저희가 좀 개강을 할 예정인데요. 민주당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저희는 이제 올해 이제 6번째입니다. 과거에 쭉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6번째인데 그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는데 이번에 이제 큰 방향은 기존에 수료했던 사람들은 가급적 좀 배제를 하고 젊은 정치 시인들한테 기회를 좀 주자를 해서 민주당만큼은 아마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소수지만은 소수 정예로 젊은 사람들을 좀 양성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좀 인적 쇄신하는데 그런 이제 인재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아마 50만 원 받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30만 원으로 하고 또 젊은 아주 정치인들 그다음에 여성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좀 낮게 해서 돈 때문에 진짜 그 대학원에 오고 싶어 하는데 돈 때문에 못 하는 경우 없도록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얼마 받나? 서울도 하잖아요. 중앙당에서 개설된 정치대학원은 아마 100만 원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강료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람들은 공짜로 하는 줄 일반 대중들은 네. 알거든요. 그런 정치 근데 아카데미를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당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네.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져야지 좀 더 투명해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저는. 수강료하고 이 강의의 질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관련이 없는 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제 정치권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사진들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비싸게 받고 그 돈으로 이렇게 외부의 유명한 강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지필진을 모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게 하는 걸로 저희는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부분 당직자들이 나와서 다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유명한 평론가라든지 학자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분들 생각을 좀 듣는 또 다른대로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지역하고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한 그렇죠. 부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강사진 구성을 일부는 좀 외부에서 하되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 당의 위원장들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료가 대폭제 지금 내려간 거죠.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인맥 달러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있습니다. 우리가 각 대학의 뭐 유명한 뭐 경영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뭐 지식을 얻긴 부분도 있지만은 인맥 쌓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 배양을 하는 목적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또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으로서 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기존 수료생들은 좀 이제 배제하는 가급적, 쪽으로 예. 가급적. 그럼 이제 기존 수료생들은 네. 현직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민주당이 한 8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훨씬 좀 인원이 좀 적게 아마 올 것 같아요. 현직에 현직 계신 분들은 그 정치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강하지 말라 이러면은 이거 나 공천 안 주려고 이거 미리 좀 이거 자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은건 시당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혹시 이 기회에 이제 그렇게 또 혹시 오해가 있다면은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그럼 그냥 공부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혹시 우려가 있으면은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공부만 하는 자유한국당 정치 아카데미. 네네. 3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1분 남았네요. 네네. 1분 남았는데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장 후보군하고 네네. 구청장 후보군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요건 이제 가볍게 좀 할까요? 조금 할까요? 조금. 네네. 다음에 한 번 더 하셔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예. 가볍게 그러면 스케치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 후보군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박성효 전 시장이 제일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두 분이 네. 지금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언론에 좀 나왔는데 예. 실제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사 표시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앞으로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분들의 정치적인 그런 뭐 계획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박성효 전 시장 예. 또 두 분 국회의원 이렇게 예. 한 세 분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잠재적으로 두 분 포함해서 세 분. 네, 네, 네. 그리고 각 지역구로 본다면은 예. 한 개 지역 빼놓고는 뭐 아주 복수의 분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지역구에 열심히 좀 다니고는 있습니다. 대덕구 외에는 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네. 예. 그 왜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를까요? 열심히 하시는데 예, 언제쯤이면 조금 나타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곧 이제 예, 추석이 추석 다가오기 때 때문에 전에. 아시지만 이제 추석 때 그리고 이제 설날 때 음. 민심이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유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뜻이 있는 분들은 이 추석 전후로 해서 밝히면 아마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좀 간추려지고 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아마 그렇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라든지 정기적으로 좀 발표하는 그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아직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예.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내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당 대표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 20%가 돌파가 됐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좀 맞아요. 비공식적으로. 네. 예. 민심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우리 당 후보를 안 찍었다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교배를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네.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돼서 아주 미미하나마 예. 좀 변화가 있지 않나. 뭐 한국당 자체 분석이시니까요. 네.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심이라는 게 이제 뭐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상대 후보가 잘못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잘해야지만 그 잘못한 부분을 훌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좀 뭐 상황이 맞이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정치 또 중앙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좀 쉽고 재미있고 또 맛깔나게 우리 대표님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인 상당히 좀 떨리고 좀 그랬는데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